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힘이 넘치시네요. 네. 모의고사 보셨습니까? 네. 네. 잘 보셨죠? 네. 문제 잘 보더라고요. 잘 보셨어요, 진짜? 진짜 잘 보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단대 갔더니만 이제 막 모의고사 보시고 이번 달에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는 같지는 않지만 이 좌절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해 먹겠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점수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오니까 실망하시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책을 들었다 놨다 하죠. 던지려고 그러다가 참고 이렇게 그러신데 여기서 이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합격하신 분들 보면 중간에 모의고사 보고 막 그랬을 때 과락도 있고 평균 60도 훨씬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실망하셨던 분들이 11월 달에 합격자 모임에 많이 나오십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전체 공부 그 기간 중에 절반도 안 지났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거든, 가속도가. 그래서 10월 달에 실력이 그냥 최고도에 올라요.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지, 지금 봐가지고 합격할 사람은 여기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선배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전체를 못 보고 지금 현재 이 상태만 딱 보니까 힘들고 합격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된다. 좌절하면 못해요. 여기서 일어서시는 분이 이제 합격 명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좌절하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고 그죠? 너는 뭐 잘하잖아 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옆에서 부추겨주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가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만 딱 있으면 그 좌절이 진짜 좌절로 끝날 수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고 힘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기가 노미온과 바보들이라는 영화를 보자고 해서 집에서 봤어요. 엊그제 봤는데 그거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노미온 그 자신의 꺾이지 않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옆에서 응원했던 노사무라라는 그런 그 조직 있죠? 그것 때문에 노무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 조직이 없었으면 아마 노무현도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좌절하게 되고 누구든지 똑같아요. 힘내시기 바라고 옆에 그런 동물을 꼭 한두 명씩 꼭 두고 그렇게 꼭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재에서 어디 보시냐면 지난주에 교육을 안 했습니다. 교육이 교재로는 70페이지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 그러면 실무 교육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교육이 한 문제입니다. 예. 자, 실무교육은 가로 1번.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냐? 두 부류입니다. 한 사람은 오픈할 사람이에요. 등록 신청하려는 자, 이렇게. 그런데 등록 신청할 사람이 법인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누가 실무교육을 받을까요? 대표자 당연히 받겠죠? 그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다. 전원이 다 이렇게. 요게 핵심. 그러니까 임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있죠? 실무교육 받습니까? 받아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실무교육 받을 것이다. 당구장 표시 첫 번째. 중요하죠. 만약에 분사무소를 차립니다. 분사무소라면 실무교육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또 누가 실무교육 받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도 취직할 사람도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돼요. 개인업소에 속했든 법인 계공에 속했든 간에 소공이다, 소공되려고 한다. 사전에 실무교육 받으셔야 된다. 그럼 핵심은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아닌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로 2번에 가로 B번에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책임자도 될 적에 받는 거고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소공이 될 거니까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게 되는데 구비서류로 그때 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만 냅니까? 책임자 것만 서류로 낼 때는 낸다. 근데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실무교육을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서류로 낼 것은 아닌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 그 다음에 이런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하는 날, 그때 기준해가지고 등록 신청일 기준해서 1년 이내 받은 실무교육만 써먹을 수 있다. 1년 이내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만약에 소공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고용신고가 되겠죠? 고용신고하는 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소공 같은 경우는 취직하는 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공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한 2년 전에 실무교육 받은 게 있다. 근데 2년 후에 취직하려고 한다. 못 써먹습니다. 새로 받아야지.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요. 가로 3번에 보면 실무교육은 누가 하죠? 시, 도지사. 등록관청 아니죠? 국장 아니죠? 이 관청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실무교육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요것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나 경영 실무. 그 다음에 직업윤리 등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 실무교육이다. 가로 4번. 밑줄 그어진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8, 32시간이야. 이런 교육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원래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폐업하고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신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개공이. 그러니까 개공이었던 사람이 폐업하고서 그때부터 1년이 안 돼갖고 다시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을 면제죠. 1년 안 됐기 때문에 면제. 그죠? 그 다음에 소공으로 고용됐던 사람인데 관뒀습니다. 아니면 잘렸어요. 그때부터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됩니까? 실무교육 면제. 1년 안 됐을 땐 면제죠? 요것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가로 5번. 자, 이번에는요, 연수교육을 보려고 합니다. 네모 2번. 실무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2년 있다가 다시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요게 재교육의 의미를 띱니다. 몇 년마다 받는다고요? 2년마다 받으셔. 가로 1번. 연수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실무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받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개공으로 일하는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연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중개보조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수교육 받는 거 없죠? 없습니다. 소공이나 개공이 받는 거. 이렇게. 자, 근데 가로 2번에 1번 보면 2년마다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일하다가 중간에 받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받아야 될 사람한테 연수교육 요참에 받으셔야 된다고 개별 통지를 하게 돼 있다. 2년이 되기 언제요? 2개월 전. 그게 2번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 개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수교육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시도지사가 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가로 4번에 보면 이러한 연수교육은 가만히 보면 무엇을 위한 교육이냐면 2년 동안에 바뀐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에 뭐요? 변경사항 이거 가르쳐 줄게. 그 말고 이제 중개나 경영 실무 그 다음에 직업윤리 등 이건 똑같아요.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실무교육의 목표 실무교육의 목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연수교육은 변경사항. 바뀌면 안 됩니다. 바꿔서 아직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딱 대비하셔야 됩니다. 연수교육 얘기하면서 법률 지시 그러면 X. 실무교육 얘기하면서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그러면 X.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위반했을 때 제재. 요게 뭐냐면 연수교육 시간이 있죠. 연수교육 시간은 요거보다 줄지요? 12, 16 이렇게 돼가. 2년마다 받게 돼 있는 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누가 과태료 물릴 것 같습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500과 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누가 물리냐가 중요한 거면 시도지사. 여기서 이번에 요참에 연수교육 받으셔야 된다고 개별 통지를 해주는 사람 누구? 등록관청이에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입니다. 요 통지도 누가 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등록관청이 통지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응? 속기 쉬워요. 이 통지도 누가 해요? 시도지사. 그죠? 과태료 안 받았을 때 과태료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모 3번. 이번에는 뭐냐면 직무교육입니다. 이 직무교육도 시장에 진입할 때 받는 교육이죠. 직무교육이다. 요거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자 보면 누가 받는 겁니까?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리 받는 게 직무교육이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용하는 날, 그래서 취직하는 날부터 1년 이내 받은 직무교육을 써먹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안 되고 그게 2번이죠. 가로 2번. 그때 이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도 되지만 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등록관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도지사 또는 누구요? 등록관청. 직무교육 대상자, 실시권자. 여기 등록관청이 나오죠.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등록관청 나오는데 여기서 틀리게 안 냅니다요. 여기를 주목하시는데 실제 시험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실무교육 하는 거 하면서 등록관청,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는다. X. 그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2년마다. X.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게 내지 여기서 틀리게 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내용이 뭐냐? 그걸 보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요? 직업윤리. 별거 없죠? 직업윤리 이런 것들 교육시켜준다. 그래서 교육시간이 짧아요.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돼.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잘리고 나서 또는 관두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직무교육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1년 안 돼서 다시 할 적에는 면제. 응? 원리가 똑같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요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진입할 때 받는 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도중에 받는 교육인데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시장에 진입하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고 진입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입니다. 이걸 안 받으면 오픈이나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육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육의 지침을 만드는 사람은 국장이죠. 국장.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거 네모 4번. 교육의 지침은 국장이 만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고 예방교육이라고 나오죠. 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네 글자로 맞춰주기 위해서 사고란 말을 뺐어요. 자, 예방교육도 연수교육처럼 일하는 중간에 받는 교육이다. 그런데 특징을 아셔야 돼. 얘는 얘하고 좀 틀리죠. 얘하고 좀 틀리잖아. 얘는 별개예요. 이건 뭐냐면 필수교육이 아니에요.
요새 요런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주의하세요라고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면 모든 관청이 등록관청, 시도의사, 국장까지 다. 그리고 대상자는 일하는 사람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거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성격상 받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건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필요하다면 관청에서 할 수가 있겠고 상대방은요 꼭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상대방은 받을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거죠 이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하나 둘. 요것은 필수 교육이 아니어서 그죠? 거기에 이제 강사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료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여기는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삼각형은. 왜 그래요? 교육 받는 사람이 돈 내고 받습니다. 돈 내고. 근데 여기는 뭐요? 그 돈 내는 거 없잖아요. 교육비를.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에서 세금 지원해 준다고요. 응? 나라에서 돈이 있으면 세금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고.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더라? 지나고 나서 보면 저기 뭐야 무상급식 지금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다 변도 도시락 싸갖고 다녔어. 일본 말이에요. 변도 도시락이. 그래가지고 거기 뭐 콩장 뭐 하여간 몇 가지 주요 그런 반찬거리가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반찬 그 도시락 싸려면 힘들었다고. 지금 도시락 안 싸잖아. 얼마나 좋아요.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되게 반대 많았죠. 누가 반대한가요 도대체? 주 5일째 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 있었죠. 주 5일째 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사람 있었죠. 지금 인터넷 뒤져봐요.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직 안 망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지켜봐야지 망할지 안 망할지. 근데 지금은 5일째가 딱 되니까 그냥 생활 리듬이 딱 5일째로 맞춰지잖아요 지금. 선진국은 그보다 또 나가서 뭐 4일째 한다고 그랬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는 시간이 요게 있어야지만 생산성이나 이런 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론 일주일에 6일씩만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거야. 옛날에도 보면 우리 종부세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 내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 그 뭐 부자들 막 다 근데 종부세 내고 막 그런 사람들 전체 국민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나 되는지 몰라. 1% 2% 될라나? 그런데 종부세도 안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막 걱정을 해줬어. 종부 세금 다 걷어간다고 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바보짓이요 그게.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몰라. 자, 세금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채무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요즘 나오잖아. 40% 넘기겠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40%면 GDP 대비 40%다 그러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많습니까? 일본이 200%가 넘어가요. 220%인가 그래요. 유럽은 86%예요. 우리가 40% 이건데 대통령이 60%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리 났잖아. 나라 말아먹는다고. 왜 이런 거 보도 안 해요? 우리나라만 적은 나라가 룩셈부르크 뭐 어디하고 두 군데밖에 없대. 쓸 땐 여러분 세금 엄청 많이 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물건 살 때마다 세금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접세. 여러분 찾아 먹어야 돼.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런 데.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때 예방교육은 중간에 받기 때문에 아이고 와라 교육 받아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미리 얘기해야 돼. 미리. 그죠? 그래서 10일 전까지는 예방교육 받으라고 대상자한테 어떻게 개별 통지하거나 아니면 공고를 띄우게 돼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개별 통지도 되고 또는 뭐도 돼요? 공고.
여기요. 여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연수교육은 이번에 이참에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개별 통지만 합니다. 예. 공고를 띄우면 몰라봅니다.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받아야 될 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 뭣도 공고를 띄워도 괜찮아. 개별 통지하든지 아니면 공고 띄우든지. 여기서 출제했어요. 여기서. 공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요. 11이라는 숫자 기억하셔야 돼. 자,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통지나 공고하시오? 10일 전. 그래서 열 예방. 이렇게. 열 예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이제 보수는 지난주 했었죠? 교재는 80페이지 가십니다. 80페이지. 자격 취소하고 정지. 요게 또 한 문제입니다. 교육은 내용이 많지는 않는데 확실하게 한 문제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한 문제. 이것저것 막 바꿔서 낼 게 많죠. 여기 사실은. 자, 이번에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자격 취소나, 제가 좀 귀가 조금 먹었는데도 잘 들리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자격 취소요. 예, 그 다음에 자격 정지요. 두 개 비교하고. 이게 또 확실하게 한 문제입니다. 예. 먼저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를 암기해 보십니다. 그 밑에 180페이지 밑에 가면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 나오죠? 예, 어떻게 암기했냐면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받았어요. 이렇게.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받았습니다. 그 중징계가 뭔가? 그게 자격 박탈입니다. 양이 뭘 것 같습니까? 양도 돼요. 뭘 빌려준 겁니까? 자격증. 부가 뭡니까? 부정 취득. 컨닝해서 자격증을 땄다. 나중에 들통이 나면 취소지. 들통이 안 나면 아무렇지도 않고. 부정 취득. 들키면 취소. 자자가 뭐예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이중 소속했을 때. 그죠? 그러면 아니 밑에 그림 보시면 나오는데. 예. 그러면 자격 정지는 누가 얻어맞죠? 자격 정지는 누가 얻어맞아? 소공이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얻어맞고도 그 기간 중에 어떻게 해요? 중개 업무를 보거나 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봐버리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이중 소속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취소. 자자가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징 뭔지 아시겠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사는 거. 이러면 자격 취소 사유다. 일단 자격 취소 사유가 일단 암기사항 첫 번째. 오른쪽 갑니다. 이제 취소 절차. 자격 취소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자격 취소하겠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갖다가 국장이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를 등록관청이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시도지사의 권한. 상대방은 누구죠? 증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네 가지 사유에 들어가면 시도지사가 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격 취소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요게 처음에 자격증을 주었던 그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 자격증을 따서 경기도 광명시에 오픈했다. 그러면 같겠지만 자,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사무실 오픈은 구로구에 했다. 그러면 다를 수 있잖아. 그럼 다를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자격 취소 권한이 애초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있습니까? 자격 취소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만 있더라. 경기도지사한테만 있어요. 지금 사무실 어디에 있는데요? 구로구에. 그러면 서울시장은 자격 취소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지.
서울시장은 자격 취소 권한이 없지만 사무실이 서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격 취소 사유를 먼저 알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시장 입으로는 자격 취소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일르겠죠? 그럼 여기서 자격 취소. 대신 여기서는 단순히 일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격 취소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다 몽땅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이렇게 나오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자격 취소.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 권한은 누구한테 있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 근데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달랐을 때는 누가 하고요? 사무소 소장에 관한 시도의사가 필요한 절차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한다고. 방향 알아두셔야 돼. 사자 요렇게 아시겠죠? 이때 이제 자격 취소 당하면 요게 이제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격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3년 동안은 시험을 못 봅니다. 취소당하면 또요. 자격 취소당하면 저 그림 보고 있죠 지금? 3년간은 결격자가 돼서요. 중개업 시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3년간이나 일 못합니다. 결격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격증은 반납하셔야 되겠다. 며칠 내에?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 못할 것 같다 그랬을 때 분실했거나 아마 그러면 사유서를 대신 낸다. 어쨌든 자격증 반납하게 돼 있다. 7일 이내에. 그죠? 자, 이때 자격증 반납 어디에다 반납해야 될까? 반납은 시도지사한테.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주의할 것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반납할까요?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할까요? 두 군데 중에서 다르다면 그쵸. 위에 취소한 사람한테 반납입니다. 취소한 사람한테. 여기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를 당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해야 된다라고 출제했어요. 틀렸죠. 누구한테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그게 아니고 그냥 시도지사한테 7일 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맞다고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만 쓰면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둘 중에 어디냐 그랬을 때 콕 집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둘 중에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하면 틀린 거고. 반납.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취소할 때는 사전에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겠죠. 이걸 뭐예요? 청문한다. 그리고 나서 자격 취소하고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지사한테 알려주게 되겠죠. 통보하고 언제 며칠이네요? 5일 이내. 자 보실게. 반납은 며칠 이내 반납합니까? 7일. 보고나 통보는 5일.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격 취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넘기셔서 교재 82페이지 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 정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 볼 텐데 칠판에 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 정지 사유 암기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한 문제입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암기하실 때는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사람 이름입니다. 이소가 확인하고서 날인을 해줄 건데 날인을 안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자격정지도 자 취소 봤을 때 누가 누구한테 때리는 겁니까? 자격정지는 역시 자격증에 대한 거니까 시도지사. 얻어받는 상대방 누구게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죠. 요때는 특징이 있는 게 밑에 일하는 소공이 대상자가 됩니다. 요 자격정지는 자격증이 있다고 다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일하는 사람만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6개는 이소, 거금, 확인, 날인 안 했다는 전부 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소공이. 이소가 뭐예요? 이중소소. 소공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갑 없소, 을 없소 이런 식으로. 자, 거자는 뭐예요? 거짓 기재. 거자로 딴 것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써준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작성한 거하고 요거 얘기합니다. 요 내용을 거자로 따서 암기한 겁니다. 누가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소공. 그러면 자격 정지요. 이 정지는 스톱시키는 거니까 기간은 6개월 이하 이렇게 됩니다. 예. 금자가 뭘까요? 금쟁이. 금쟁이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금쟁이가 총 몇 가지냐면 7가지죠. 근데 요게 3학년 3반이냐 1학년 1반짜리냐 이거 되게 잘 물어보는데 이따 셋째 시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잠깐 하면 금쟁이 중에서 금지행위 중 7가지 중에서 3학년 3반짜리가 증, 직, 쌍, 투 이렇게 되고 1학년 1반짜리가 수, 협, 판매 이렇게 수업에서 판다 이런 뜻인데 증자가 뭘까요? 증하면 증서. 어떤 증서죠? 금지 증서. 자, 뭘 금지시켜놨죠? 양도를 못 팔게 돼 있는 증서란 말이에요. 어떤 게 있죠? 장약 통장하고 딱지. 크게 보면 그 두 종류예요. 자, 그 2가지 증서에 대해서 중개해주면 금쟁이. 그 2가지 증서에 대해서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 금쟁이. 요거 뭐요? 직접 거래하고 뭐요? 쌍방대리. 직접 거래하고 뭐요? 쌍방대리. 이렇게. 또 투자는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등기 전내 알선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투기 조장행위라고 나오면 금쟁이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 표현 어떻게 해요? 미등기 전매 알선 이렇게 나오지. 그때는 혹시 전매 차익이 생기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미등기 전매 알선했다 그러면 뭐요? 투기 조장행위로 본다. 그런 거죠? 자, 요 1학년 1반짜리 중에 수, 협, 판매. 수가 뭐죠? 초과보수. 그죠?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요. 초과보수, 초과 실비 얘기합니다. 협은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뭐요? 협조행위다.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거. 이렇게.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일종의 중개 브로커죠.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받거나 그 중개 브로커한테 명함을 파줘가지고 마치 이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뭐 이런 취지예요. 그게 금쟁이. 판은 뭘까요?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매자가 뭐예요? 요새 잘 나오는 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이렇게 되면 금쟁이. 1학년 1반짜리죠? 이걸 누가 금쟁이를 저질렀다는 뜻입니까? 여기서는? 소공이 그랬다. 확은 뭘 것 같습니까? 확인 설명 어쩌다고요?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누가요? 소공이. 그러면 자격 정지.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요 500과입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자격 정지. 되게 중요한 거. 인자는 뭐겠어요? 인장 얘기지. 소공도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죠. 근데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된 인장을 써야 될 걸 안 썼다. 그렇게 되면 자격 정지. 이건 마지막 건 뭐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 및 날인하게 되어 있는 서류가 소공이 날인토록 되어 있는 서류가 몇 가지예요? 2가지? 2가지입니까? 하나가 뭐고요? 거래계약서 들어가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갑니까? 확인설명서. 그죠? 이 2가지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소공은 2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서명을 안 했다든지 날인 안 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격 정지. 자,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었냐면 전속중개계약서 있죠.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 안 했다 이렇게 지문에 나왔어.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예요? 아니에요? 아예 아니지. 왜냐면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공은 날인할 의무가 없거든. 거기다 날인 안 했다고 해서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갖고 출제하니까.
자, 6가지를 철저히 암기해 주시는데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자, 요거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자격정지 사유 중에서 앞에 3개는 기준기간이 6개월짜리고 뒤에 3개는 기준기간이 3개월짜리다. 시도지사가 매길 때 이걸 때릴 때 앞에 3개는 위반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봐가지고 기준을 6개월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6개월을 때리라가 아니고 6개월이 기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6개월보다 조금 더 때리거나 덜 때릴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정도로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3개월이다 그러면 이 뒤에 3개는 무조건 3개월 때리라가 아니고 3개월이 기준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때리거나 덜 때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쪽이 좀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는 시험에서 기준 기간이 6개월짜리인 것은 그죠? 3개월짜리인 것은 3번 물어봤어요. 박스 문제로도 물어봤다고. 그래서 사유 암기하는 거 6가지도 중요하지만 앞에 3개는 6개월짜리, 뒤에 3개는 3개월짜리.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나머지는 저쪽하고 비슷해요. 저쪽이랑.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땄어. 근데 취직할 때는 요 구로구에 가서 취직했어. 그럴 수 있잖아, 소공이.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는 여기가 서울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이런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실은 경기도지사보다는 누가 직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시장. 그래도 자격정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자격정지 권한은 있겠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정지 권한이 있다. 서울시장은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혹시 적발해도 일르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럴 때는 그냥 단순히 일르는 게 아니고 자격정지요. 그거 빼고 나머지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통보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하고 똑같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저쪽이랑. 자, 그러면 자격정지를 당하면 불이익이 뭐냐? 불이익이 일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하겠어요. 이게 유일한 불이익이에요. 이 정도 불이익. 자격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반납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반납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 자격 취소는 반납하지만 정지는 반납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불이익에 불과하니까 거창하게 막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 청문 같은 거 거칠 필요도 없고 자격정지 때리고 나서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고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 보니까 자격 취소는 하고서 보고하는 게 나옵니다. 보고 통보 5일이죠. 5일 이내.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 해야 되죠. 자격 취소 당했을 때는 증도 반납하는 거 생기죠. 그래서 보, 청, 반이 있는 거요. 근데 자격 정지는 어때요? 자격 정지는 보고 그런 거 없죠. 청문 안 하죠. 반납 얘기 안 나오죠. 자, 차이점? 보청반이 없습니다. 정지는 보청반이 없다고. 자, 하나 좀 거기서 하나 써두십니다. 어디냐면 82페이지 보면 자격정지 절차 위에 그림 있죠. 그림에서 그대로 썼는데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서 거기다 보충합니다. 이렇게 네모를 치시고요. 삼각형 밑에 네모 치시고요.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은 아까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땄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구로구에 취직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소공에 대해서 이런 위반 행위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구로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이라고. 그쵸?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근데 구로구청장은 등록관청은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나요? 절대 없다. 요걸 꼭 해두셔야 돼. 절대 없다. 죽어도 못한다. 절대 없다. 못한다. 등록관청은.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이렇게 됩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일러야죠. 시 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통보. 지체 없이 통보. 지체 없이 통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참 돌아갑니다. 서울시장 갔다가 경기도지사 갔다가 이렇게 해서 자격증이 나와요. 이 과정은 중요하잖아요. 요거 통보한다는 게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건 못 때린다는 거, 못 때린다는 거.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어요. 진짜 없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자, 중요한 건 4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자격정지 사유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구별해가지고 제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도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 나옵니다, 아주. 두 번째는 자격 취소든 정지든 둘 중에 취소나 정지 권한은 자만 있어요. 사는 없고, 그래서 사자 통보예요. 다만 사는 필요한 절차를 다 하고서 통보. 저쪽이랑 똑같죠? 두 번째 포인트 똑같죠, 두가? 자, 세 번째 포인트. 자격 취소는 보, 청, 반이 있고 자격 정지는 보, 청, 반이 없어. 자, 네 번째 하나 더 고르라면 파란 거. 등록관청은 소공한테 자격 정지 못 때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83페이지 보시면 위에 83페이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83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을 해보도록 합니다. 절등치냐 또는 임등치냐 요게 시험 문제가 비중이 한 문제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웠던 교육도 한 문제, 지금 봤던 자격 취소 정지 요것도 한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절등치냐 임등치냐 구별하는 게 또 한 문제예요.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거의 3문제 가까운 비중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가 필요하겠죠. 자,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것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하고,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게 등록 취소 사유인데 등록 취소는 누가 당하는 겁니까? 개공이죠. 개공한테 하는 행정처분이죠. 자, 위에 거 암기해 봅니다. 절에서 공부한, 그죠?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에 성적이 막 올라갑니다. 업 되더니 결국은 2등까지 했다. 절에서 공부했던 사부중학교 여학생 이소양은 막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 결국은 2등까지 했다. 예. 저희 한참 그 고시 공부할 때는 저희 시절만 해도 이제 뭐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절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좀 있었어. 그전에는 더 심했었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때도 이제 특히 여름에 막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 막 서울 주변에 그런 데 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책 싸들고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여러분 공부 장소도 중요합니다. 공부 장소가 맨날 같은 거여서 여러분 오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한 번씩 공부 장소를 바꿔주죠.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집중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로 가서 공부한다고 막 그런.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우리 선배 중에도 보면 이번 여름에는 한 2달 정도 어디 갔다 오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짐 싸들고 가게 되면 거기 가면 이제 막 새로운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한 며칠. 자, 하다 보면 뭐예요? 아, 우리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운동을 안 해서 좀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족구를 한 30분씩 하자. 족구 알죠? 족구 되게 많이 했거든. 족구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30분. 근데 그거 할 때 내기를 해야 또 뭐예요? 재미가 있잖아. 내기를 합니다. 술 내기를 해.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한쪽이 지잖아. 그럼 어떻게? 한 게임 더 해. 이렇게 하면서 30분 할 게 2시간이 됩니다. 2시간이 되다 보면 이거 오후에는 뭐 공방이 틀렸고
저녁까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저녁 밥 먹죠? 그러면 오늘은 다 망쳤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는 약속대로 술 한잔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느냐? 술 먹었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났고? 그렇게 같이 공부했던 우리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했는데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에서 1등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뭔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또 이 양반이 또 뭔 사고 쳤나 그랬는데 자살을 했더라고.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저. 우리 후배하고도 다시 또 전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 인터넷상에 유명해요. 우리 이름 갖고 되게 많이 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이에요. 창원에서. 근데 그 형이 되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욕도 잘하고. 우리 후배들 되게 많이 두들겨 팼던 형인데. 근데 그 형이 갑자기 그렇게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사람이란 존재가 진짜 약하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옆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옆에 가족들이 그럴 때 사람 심리가 약해지거든요. 수사를 받고 이러면, 누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이러면. 근데 옆에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외로웠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 멘탈 강한 형이 그렇게 할 정도면. 저도 옛날에 인터넷상으로 막 비난받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런 거. 근데 그걸 인터넷 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이게 멘탈이 나가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보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보면은 사람 이상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디 쫓아가가지고 연예인들한테 욕하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잘못해도 죽을 짓을 했어도 사람을 망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 잔인해, 사람들.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어도 그런갑다. 그래서 가가지고 때려 몰려가서 막 사람 죽이고 그러지 마. 제발.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뭔 얘기를 하다가. 그 형하고 같이 절에 가고 막 그러니까 그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형 그랬다고 하면서 나도 봤는데. 그렇더라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자, 사가 뭐예요, 사? 자, 사망, 해산이요. 사망, 해산.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뭐예요? 절등치야. 해산 그러면 법인이 망했어. 해산했어. 그러면 절등치. 이렇게. 법인 해산.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해산이. 사자를 땄는데 이게 같이 내용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 부자는 뭐예요? 부정등록. 그죠?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부정등록은 거짓으로 등록했다고도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거짓 등록했습니다. 같은 말로 부정등록. 그럼 등록 잘라야지. 자, 중자를 좀 잘 하셔야 돼. 내용이 두 개입니다. 중자 뭐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중개 업무를 봐버린 거야. 영업정지 그랬더니 일하면 안 되는데 중개 업무를 봐버려. 그럼 절등치야. 두 번째, 요거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밑에 소공을 뒀었거든. 근데 소공이 자격정지를 받고 있어.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은 일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사장님인 개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한테 뭐라 그래? 내 대신 계약서 써줘라고 시킨 거야.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도 누가 시켰어? 사장님인 개공이. 그럼 시킨 개공은 어떻게 해? 등록 잘리는다니까.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언제?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도. 그 하게 한 개공이 뭐예요? 절등치. 그럼 그때 사장님이 시키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써줘버리고 이렇게 한 소공은 어떻게 될까요? 소공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봐버린 거 아니야? 그게 아까 자격취소사 요거 지웠던 자격취소사회 중에 자취하는 양, 부, 자에 들어가잖아. 자. 중징할 때 자. 그러니까 그 소공은 자격취소요. 시킨 개공은 뭐예요? 절등치요. 이렇게 된 거지. 내용 두 개고. 이소는 뭐예요? 이중소속. 두 군데 소속된 거죠. 누가 이중소속했다는 거예요? 개공력이에요. 여기는 개공 철저하게.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어떤 제재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자정에
이소란 사람,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확인하고 날인하냈다. 그 뭐예요 이게?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잖아.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등치. 요건 뭐예요? 빌려준 거지. 뭘 빌려줬겠어? 등록증이지. 등록 취소니까 등록증 빌려줬다 그러면 절등치.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그죠?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응? 영업정지 받고 다시. 그러면 삼진아웃죄. 2번 이상 영업정지 받고 이번에 한 짓은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이야. 그런데 이거 아니고 더 센 등록을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지. 삼진아웃죄. 어렵지 않죠? 결이 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받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 그러면 결격자에 빠진 거죠. 이런 결격사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시장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요건 뭐야? 등록을 몇 번 한 거예요? 2번. 광명시에 등록했는데 저기 과천시에 또 등록했다. 2번 등록했다. 이중 등록. 그럼 뭐요? 절등치. 2개의 등록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절등치. 여기까지. 쉬었다가 임등치부터 해요.